판별 분석입니다. 보통 예전에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죠. 이게 크게 이쪽 부분은 판별 분석 부분은 다별량 분석이라고 했었습니다. 멀티베리에이티드 데이터 애널리시스.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어디에도 Y가 없습니다. X만 있습니다. 개체 분류는 이 개체들의 유사성을 이용을 해서 분류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얘기고, 변수 추격은 이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변수의 추격을 했던 건 이것들의 공분상 구조, 이것들의 공분상 구조로 인해서 PC1, PC2, PC3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P를 줄여는 거고, 지금 개체 분류는 뭐를 줄이는 겁니까? N을 줄이는 겁니다. 핵의 차원을 줄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많은 N들 중에 선수들 몇백 명을 경기 능력이 좋은 사람, 경기력이 나쁜 사람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능력 변수를 가지고 경기 능력이 아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이미 그거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그래프. 네, 이미 여기서 이미 다 했어요. 왜냐하면 주성분 분석을 그려놓으면 이쪽 그룹은 이 점수가 높은 사람, 이쪽 점수가 높은 사람, 이쪽 점수가 낮은 사람 이렇게 일정이 다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원을 추격을 해놓고 시각화를 해버리면 기본적인 군집 분석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K 니어리스트 방법 모든 것들을 다 한 다음에 군집을 표현할 때 항상 R에서든 파이썬에서든 뭘 갖고 판단하느냐면 주성분 그림을 그립니다. 원 군집 변수를 다 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으니까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성분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주성분은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반드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줄여놓고 난 다음에 쓰든 안 쓰든 나중에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내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개체 분류도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나눴는데 판별 분석이랑 군집 분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별 분석은 원래 집단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아까 화재가 났다 안 났다라는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날 확률을 한다든지 또는 기업의 경우에 대출을 해줄까 말까 고민할 때 대출을 해주나 안 해주냐는 데이터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미 판별할 수 있는 집단이 있을 때 하는 것이 판별 변수고, 군집 분석은 다행히 그냥 군집화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별 변수 중에 제일 많이 여러분 빅데이터에서 나온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냐면 혹시 아세요? 타이타닉 데이터입니다. 생존했을 때 타이타닉 데이터 전부 타이타닉.csv 갖고 다 합니다. 그게 한 1000몇백 명 데이터입니다. 그 생존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주로 승객을 같이 탄 승객이 있으면 생존 확률이 높았고, 여자면 높았고, 그다음에 어린이일수는 높았고, 그다음에 선실에 좋은 애 타면 높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원래 집단이 구별이 돼 있으니까 판별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판별 분석의 이제 대표적인 거는 옛날에는 피처 방법이었지만 지금은 로지스틱 판별 분석입니다. 그 두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피셔의 판별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래프로 나타낸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 XY, X1, X2 두 개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나타내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금을 그어서 나눠버리면 또는 이렇게 곡선을 이렇게 2차식을 그려서 나눌 수 있으면 가장 잘 나눠질까를 고민했습니다. 피셔는. 그래서 피셔는 이렇게 긋든지 직선을 긋든지 또는 이렇게 쿼드라틱하게 긋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때는만 해도 계산하는 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쿼드라틱하고 피셔인데 얘는 피셔가 할 때 판별 분석이 이게 리니어하게 할지 쿼드라틱하게 할지는 뭘 갖고 판단했냐면 공분산이 이퀄이냐 안 이퀄이냐를 판단하는 것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R까지는 저 공분산을 테스트하는 검정 통계량, 박스 통계량이 들어 있습니다.
박스 T 테스트인가 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공문산이 같으냐 안 같으냐. 그래서 공문산이 같으면 리니어하고 공문산이 서로 집단 간 공문산이 틀리면, 집단이라는 게 뭐냐면 성공 집단, 실패 집단의 분산이 틀리면, 이분산이면 쿼드레틱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네는 불편하게도 없습니다. 단지 얘네는 뭐 갖고 판단하는 거냐면 분류가 잘 되면 끝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항상 뭘 갖고 판단하냐면 나중에 보면 ROC 커브 갖고 판단을 합니다. 리턴 오브 캐릭터리스틱이라는 ROC 커브가 있습니다. 이거 갖고 판단을 하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이거 돌려보고 이거 돌리는데 얼마 안 되니까 쭉 넣고 돌려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PCI 방법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지 판별의 영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지스틱은 회귀분석은 뭐냐 하면, 회귀분석은 X의 영향력을 뭘 갖고 할 수 있어요? 회귀개수의 크기 또는 유의성 갖고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셔 방법보다는 로지스틱 판별 분석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로지스틱 판별 분석은 그냥 회귀 분석하고 똑같습니다. Y는 A 더하기 BX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단지 Y는 뭐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성공, 실패 두 개밖에 없습니다. 또는 순서형이면 오케이입니다.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이렇게. 그래서 순서형까지는 먹어줍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로지스틱 판별 분석은 가능하면 두 개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굳이 하고 싶으면 만족하고 보통, 불만족 이렇게 세 개가 있다 그러면 불만족하고 보통하고 하고 불만족하고 이거 하고 따로따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지 해석하는 데도 좋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데도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보통 베이스에서 오즈레이서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는 오즈레이서가 나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는 게 바로 항상 기본 베이스가 있어서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즈레이서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그 관련돼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할 때 하고 하시기 바라고, 피셔 방법이랑 이 어떤 건지 한번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집단 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셀러리를 가지고 상위 퀀타일 상위 50%, 그러니까 50%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업, 그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 50% 위, 아래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일 뒤에 가보시면 그룹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요 그룹을 이 경기력인 변수를 이용을 해서 경기력 변수를 이용해서 과연 연봉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것이 판별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군집 분석은 이거 없이 이것만 가지고 선수들을 그룹핑을 해서 PCA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보니까 이게 능력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군집 분석이랑 판별 분석의 다른 거는 이 집단 변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별 분석에 이렇게 집단 변수가 있습니다. 올려주세요. 예, PCI 쿼드레틱 방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X는 3부터 20인 것 같고 했고, Y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룹 변수 갖고 한 겁니다. 예, 실행시켜 주세요. 간단하죠? 예. 이렇게 해서 보면 이게 뭐냐면 predict probability라 그래갖고 up, down, down, up 뭐가 먼저일까요? up, down. 알파벳은 다운이 먼저죠. 다운될 확률,
업될 확률입니다. 첫 번째 선수. 그럼 얘가 어디로 갈까요? 다운으로 가겠죠. 얘는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가겠죠. 업으로 가겠죠. 그렇죠? 요렇게 해서 요 1집단에 다운 집단에 속할 확률, 업 집단에 속할 확률, 이거를 가지고 여기서 그룹을 해놓은 겁니다. 예, 실행시켜 보세요. 예. 첫 번째 선수 다운으로 갔죠. 두 번째 선수 업으로 갔습니다. 세 번째 선수 업으로 갔습니다. 되셨죠? 이거는 그러면 뭘 갖고 판단했느냐? 예를 들어서 처음에 게 게임이고 두 번째 게 at bet 왜 얼마나 썼느냐? 지금 두 개의 변수만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쿼드레이틱이면 이렇게 했을 가능성입니다. 포물선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 놓은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그러면 이렇게 나눠 놓은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의 중심점, 여기에 있는 거의 중심점, 요거로부터 이것과의 거리, 그러니까 이쪽에 속한 놈의 중심점이 여기라 그러고 여기에 것에 요만큼에 속한 사람이 여기라 그러면 요 거리 이용해서 요 거리의 역수로 올라가 주세요. 요거 해놓은 겁니다. 요 확률을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이 거리의 역수를 했으니까 이제 속할 확률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 놓은 거고 올려주세요. 네, 실행. 그래서 원래 그룹이 다운이었던 사람이 다운으로 간 게 293명, 다운이었던 사람이 업으로 간 게 67명이 오분류죠. 업이었던 사람이 업으로 간 사람이. 이건 지금 뭐예요? 연봉 높은 사람이 이 수식에 의하면 다운으로 간 사람이 굉장히 많죠. 오분류율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밑에를 실행을 시켜보면 다운으로 제대로 간 사람이 81%, 46%. 저거에 의하면 뭐가 굉장히 원래 선수 연봉 낮은 사람은 낮은으로 판별하는 능력은 좋지만 업이었던 사람을 업이라고 하는 정볼률은 굉장히 낮은 거죠. 이게 뭐 폴스 포지티브, 폴스 네거티브 하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감염돼 임팩트 됐다 안 됐다 뭐 성공 실패 이런 것들로 되니까. 예, 시각화를 하면 그래서 밑에 죽여라. 밑에 거 시각화가 낫겠다. 예. 이건 이제 PC의 방법으로 시각화한 겁니다. 예. 그건 밑에 거까지. 예.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다운이었던 애가 다운으로 갔고, 예, 주성분 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예. 요거를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업으로 갔던 사람. 그래서 요게 주성분 1, 2 두 개만 갖고 한 거기 때문에 요 그래프가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판별 분석을 하든 군집 분석을 하든 그려놨을 때는 최종적으로는 저렇게 오분류 이게 이제 다운 간 사람, 업이 업으로 간 사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분류에 따라서 색깔별로 그 주성분점 이게 지금 이게 이쪽이 주성분점 어디고 초록색은 지금 이쪽 이 주성분 투지 AB 이게 주성분 투 AB 주성분에서 보면 이건 낮은 편이죠. 그래서 낮은 집단 이건 이 이름을 붙일 때 이 판별 분석할 때는 이 점수가 낮으면 이게 초록색이 뭐예요? 업 앤 다운. 원래는 연봉이 높은 사람을 다운
낮은 집단이라고, 선수 연봉이 낮을 거라고 판단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요 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돼요. 지금 다운은 정분류, 다운으로 간 거고, 업은 업으로 간 거고, 요거는 오분류란 것들. 그러니까 왜 오분류 났느냐, 이 사람들. 주성분 2에 있는 사람들 주로 주성분 2 점수가 낮은 사람들이 오분류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판별 분석을 하면 정분류가 어디서 나왔고 왜 났는지는 결론적으로 판별 변수를 갖고 해야 되는데, 우리 판별 변수는 열 몇 개나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축약된 주성분 점수를 가지고 시각화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성분 분석을 미리 하든 나중에 하든 언젠가는 주성분 분석을 한 번은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성분 분석을 항상 머신러닝 할 때도 처음 시작할 때 PCA 방법을 먼저 해놓든 거 하든지, 아니면 판별 분석할 때도 먼저 해놓고 하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해버리면 큰 문제. 어찌됐든 변수 취각하는 가장 큰 거는 시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각화 해놔야지 정확한 정보를 빨리 얻어내는 거니까. 올려주세요. 자, 피셔의 리니어 방법입니다.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 78%, 43% 어느 게 더 좋아요? 아까는 81%, 얘가 아마 46%였을 겁니다. 당연히 쿼드레틱 방법이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등분산이냐 뭐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로지스틱 판별 분석입니다. 로지스틱 판별 분석은 아까랑 다른 거는 y가 0, 1이라는 거. 그래서 요 그대로 집어넣고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61%입니다. 근데 아까는 따로따로 나와서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게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여기가 아까 질문한 게 바로 이겁니다. predict probability. 이게 아까는 사실은 정확한 사후 확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바로 뭐냐면 집단 다운에 속할 확률. 그러니까 화재 날 확률, 화재 안 날 확률. 이걸로 사후 확률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사후 확률이 되는 겁니다. 로지스틱 판별 분석은. 로지스틱 판별 분석은 또 좋은 거는 회귀 분석이기 때문에 회귀 개수의 유의성을 가지고 어떤 판별 변수가 더 많이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데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는 것까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셔는 그렇게 못하지만 로지스틱은 그게 가능합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해서 66%, 61%인데 66%, 55%. 그래서 61%입니다. 이 테이블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요 밑에. 75%, 46%.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아까 게 더 좋죠. 피셔 방법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해놓고 보니까 피셔 방법이 정보를, 근데 밑에 거도 저쪽이 좋지. 거의. 그래서 어느 것 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올려주세요. 로지스틱 판별 변수의 유의성 한번 들어가요. 이 파이썬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아까 저희가 그 Y를 만들 때 다운 업으로 만들었잖아요. 파이썬은 이 로지스틱 판별 분석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절대 숫자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한참을 걸렸는데, 그래서 여기 숫자로 제가 대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새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드러났죠. 예, 밑에. 이렇게 유의성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는 로지스틱 판별 분석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어느 게 유의하다 안 하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기 필드에서 해보면 로지스틱 판별 분석하고 피셔 방법하고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생각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로지스틱 방법은
이게 유의한 변수. 그러니까 유의하고 안 하고는 사실은 우리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다시 할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어느 변수가 성공 실패, 화재, 예를 들어서 화재 나는 것들에 대든지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를 우리가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이제 표준화 회귀계수, 여기에 좀 표준화 회귀계수 하는 옵션이 있는데, 그러니까 단위까지 맞출 수 있는 표준화 회귀계수, 회귀분석에서도 표준화 회귀계수 만들잖아요. 똑같이 여기서도 표준화 회귀계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 어느 변수가 중요한지 안 한지까지를 판단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지스틱 판별 분석을 저는 권합니다. 어차피 한번 한다고 생각하면 다른 것보다는 로지스틱 판별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로지스틱 판별 분석이 그러면 순서형 변수는 어떻게 되느냐면, 제 강의 노트 아까 빅데이터, 빅데이터. 저 빅데이터 가면 여기 주성분 분석, 피셔의 LPGA, 피셔의 IDC, 뭐 로지스틱 판별 분석, 결정 처리 이런 게 여기 다 있습니다. 똑같이 파이썬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쪽은 IDC 데이터 갖고 한 거. LPGA 데이터는 옛날에 김미연이가 LPGA 하던, 김미연이가 2008년이었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김미연이 할 때 아마 LPGA 데이터, 2008년 데이터 갖고 한 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큰 무리 없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셔 쿼드래틱이지. 여기가 지금, 여기는 둘 다 파랗거든요. 이쪽 부분은. 여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